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책방 손님들과 함께 생각에 관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타 슈고 지음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너무 많은 생각에 휩쓸려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결정에 관한 깔끔한 조언을 주는 책이라 골라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시간을 들여 꼼꼼히 여러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렇게 한 후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더 옳은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믿음. 이 믿음에는 허점이 없는 걸까요? 의외로 과다한 정보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네이메헌 라드바우드대의 심리학자인 압데이크 스테르하위스 연구진은 중고차를 이용해 2가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차 4대 가운데 한 대만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준비한 후 실험 참가자들이 가장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그룹으로 나누었는데 A그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래 생각한 그룹, B그룹은 고를 시간이 부족한 그룹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중고차의 연비, 엔진 등 중요한 4가지 항목을 설명한 뒤 차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은 대부분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습니다. 또한 고를 시간이 부족했던 B그룹도 절반 이상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2번째 실험에서는 A, B 같은 그룹에게 첫 번째 실험과 다르게 정보의 양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트렁크의 크기, 컵홀더 수와 같은 상세한 추가 정보를 더해 항목을 12개로 늘려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2번째 실험 결과 오래 생각해서 고르는 A그룹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고른 사람은 25% 미만이었습니다. 애초에 스펙이 좋은 자동차는 4대 중 1대였으니 대충 찍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고를 시간이 부족한 B그룹의 60%는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골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주어진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래 생각해 고른 그룹은 많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주요 정보 외에 자잘한 정보에도 신경을 썼고 이로 인해 작은 결점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오히려 결정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같은 실험을 축구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누어 축구 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실험이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예측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B그룹에게는 온전히 감으로만 어떤 팀이 이길지 예측하게 하였습니다. C그룹에게는 시합과 무관한 퍼즐 등을 먼저 풀게 한 다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측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그룹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C그룹이었습니다. 참고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C그룹의 정답률은 A, B그룹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중고차와 축구를 이용한 2번의 실험 모두 단시간에 결정한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주어진 정보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를 추린 다음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이 증폭돼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래 생각할 시간을 갖고 정보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 실험은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일깨워줍니다. 물론 중요한 일 앞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어도 신속하게 좋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요. 기억할 점은 사소한 문제를 나열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보다 중요한 내용 위주의 정제된 정보만을 가지고 생각할 때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명하고 성실한 많은 사람들은 즉흥적인 선택보다 충분한 사전 정보를 찾고 사려 깊은 고민과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조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과감하게 결정에 도달하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질문과 상황에 쳇바퀴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언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 중에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 지금 회사에 어떤 점이 너와 잘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팀원들과 잘 어울리기가 어려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아. 이 친구에게 있어서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장 내의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직 고민은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회사에 대한 조건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변경되었습니다. 5개월 가까이 지났을 때쯤 그 친구는 드디어 이직할 회사를 정했다고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는 집에서 좀 더 가까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 좋은 소식이네. 그 회사에서는 팀원들이랑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대답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은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 아마 상사와 마찰이 많은 분위기인가 봐. 하지만 집과 가까워진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 사무실도 최신 건물에 입사 축하금도 주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어느 회사에서나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잖아. 대인관계는 어떻게 잘 처신하면 되지 않을까? 이 친구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회사를 탐색하고 너무 많은 상황과 다양한 정보를 만나는 속에서 어쩌면 본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제1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놓쳐버렸던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 친구가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결정한 이 최종 결정이 그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선택에 도달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친구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은 몇 달 후 또다시 시작된 그녀의 아주 익숙한 고민을 듣게 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 박사인 러셀 로버츠는 그의 책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완벽한 선택이란 어차피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애초에 완벽한 선택이라는 강박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어진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기만 하지 않고 결정할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해 전진하는 시도. 그런 과정을 통해 저자의 에필로그처럼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안정시켜 환경을 바꿔나가면서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